사랑하는 우리 명지 전문대학 제자들 잘 지내셨습니까? 진심으로 건강하시게 또 하시는 일 모두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독서와 토론 5차시 강의입니다. 오늘까지 그 운문 장르 시에 대한 글 읽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총 20여 편의 그 시 작품 읽기를 그동안 공부해 오셨습니다. 우리 제자들 레포트 열심히 잘 써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는 글을 공부했을 때는 각자의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진솔한 마음, 그러니까 이 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의 레포트를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각자 같이 살고 계시든 또 지방에 계시든 또 그 중에 이 중에 우리 제자들 중에 한 분 정도는 또 가슴속에 묻은 아버지에 대한 그 절절한 그리움 같은 것을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우리 제자들의 마음에 함께 공감, 동감하면서 또 좋은 심정으로 착한, 순한 우리 제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공부 시간에서도 그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어떤 토론거리, 생각할 거리, 작품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설득력 있고 또 마음에서 그 문학이 주는 위로감, 치료감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공부는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시간을 통해서 장추단미라는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장은 길 장자예요. 그 다음에 추는 추할 추, 아름답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장추는 길고 추하고 단은 짧고 미는 아름답고 이렇게 반대어 대꾸가 되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요즘 우리 어디 가서든지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가 좀 많죠. 그럴 때 예를 들면 오늘 모임이 요즘 8명 모인다. 그러면 8명이 각자 8분의 1 정도의 목소리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전달하면 좋으련만 의외로 8분의 7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 너무 혼자서 장황하게 그렇게 얘기를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길게 말하면 추하다, 아름답지 않다. 단미, 짧게 말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무슨 기관의 장이 됐든 아주 특별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강연이나 강의가 아니면 말이라는 거는 흘러가 버리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짧게 말하는 것이, 길게 말하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듣는 사람도 좀 그 느슨해지는 느낌, 또 관심도 덜 갖게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짧게 요약해서 우리 요즘 임팩트 있게 그런 말 잘 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하려면 또 역시 중요한 것은 앞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또 내가 반복해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앞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겹치지 않는 자기만의 견해, 자기만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하면 추하고 짧게 말하는 것이 아름답다. 글자는
조금 외우기 어렵더라도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그 뜻을 잘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그 문예론 책에 100쪽에 실려 있는 이혜인이라는 그 수녀님이 직업이시죠. 직업도 저는 수녀님도 목사님도 또 스님도 직업의 한 종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수녀의 역할을 일생의 업으로 수행하고 계신 이혜인 수녀님이 지으신 낡은 구두를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혜인 수녀님은 아주 독실한 그 가톨릭 집안에서 언니가 먼저 수녀원에 가시게 돼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동생인 이혜인 수녀님도 수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이라는 그 어린 아이들의 잡지에 동시를 발표하면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년 전에 출간한 첫 번째 시집인 민들레의 영토라는 그 시로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잘 알려진 작가이시죠. 그래서 그 또 요즘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본인도 암 투병도 했고 또 함께 암 투병을 하던 이제 수녀님이시니까 한평동에 계시던 김수환 추기경님도 이제 선종이라 그래서 돌아가셨고 또 같이 예술 활동을 했던 지인들도 그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많이 지켜보는 그런 시련 앞에서도 끊임없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애정과 희망과 그 위로의 언어를 문학적으로 잘 구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들레의 영토에서도 기도는 나의 음악이고 기쁨의 꽃이라고도 이렇게 노래를 하셨죠. 자, 이제 수녀님이 쓰신 낡은 구두라는 제목의 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글감을 선택할 때 보통 사람들은 낡은 거, 헌 거, 달아 빠져서 이제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신발 한 켤레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시상, 어떤 이미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글감, 소재를 역시 이 문학인, 예술인, 시인은 선택하는 것도 한번 여기서 보시고 그냥 우리가 그냥 구두 혹은 신발 이렇게 말했을 때와 그 구두를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낡은이라는 거를 하나 넣었을 때 낡은의 반대는 새 구두죠. 그러니까 새 구두와 낡은 구두, 헌 구두. 제가 우리 제자들 오프라인으로 강의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제자들 표정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렇게 물어보죠. 낡은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제자들은 새 것이 좋다. 그래서 낡은 거와 새 것을 서로 토론을 왜 좋은지, 또 새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낡은 것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 뭐 버릴 수 없는 건 왜 못 버리는 건지 이런 걸 놓고 우리 재미있게 토론하던 그런 시간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냥 구두 할 수도 있고 또 새 구두 할 수도 있는데 낡은 구두라고 쓴 것에서 많은 사연과 많은 세월과 또 그런 것이 이 글 속에, 글자 속에, 이 수식어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 이런 이제 제목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걸어다닌 수많은 장소를 그는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구두는 내 발 제일 아래서, 우리 걸어 다니면서 신발 안 신고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내 몸에 가장 찰싹 가까이 붙어서 나의 온 몸을 전체를 받쳐주면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닌 많은 장소, 우리 이 제자들 누구는 커피숍에 가고 누구는 독서실 가고 누구는 알바 가고 누구는 회사 일하러 가고 다닐 때마다 우리 신발 안 신고 다닐 수 없죠. 그 신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겠습니까? 그걸 옆에서 말없이 지켜봐 주고 있는, 묵묵히 견디고 있는 그 낡은 신발 한 켤레. 그래서 저는 그는 알고 있겠지 해서 그는이라고 쓴 것은 그냥 단순한 물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인법이라는 말 우리 공부하셨죠? 이 단순한 신발, 무생물이 아니라 마치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나, 또 다른 자, 또 다른 나의 하나가 바로 이 구두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목요일, 금요일은 아침 7시에 서울가정법원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이제 그 고속적 지하철을 3호선을 타고 양재역에 가게 되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앉으면 우리 제자들도 지하철 타고 이렇게 혹시 앉아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저는 얼굴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시를 공부하고 나서는 참 이 신발을 쳐다볼 때가 참 많아요. 낡은 구두도 있고 새 구두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뭐 샌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 신발 하나하나에 얽혀 있는 사연, 그 신발이 지금 오늘 출근하는,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 그 주인을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을까, 잘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혼자 저의 독특한 생각이겠지만 이 시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제자들도 이제 한 번쯤은 또 기억을 살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수많은 장소를 걸어 다닌 걸 내 몸에 붙어서 지켜보고 있는, 장소도 기억을 할 것이고 내가 만나본 수많은 이들, 사람의 모습도 알고 있을 것이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또 흘러가 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참 접근법이 아주 독특하고 또 깊고 남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접근법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한 줄 띄우고 내가 다니면서 신발 신고 다니면서 나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행동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까? 그걸 다 지켜보고 있던 이 낡은 구두 신발 한 켤레는 내가 쓴 시간의 증인.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신발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바뀔 때마다 나한테 온 그 새 신발이 낡은 구두가 될 때까지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짓, 어떤 행동, 어떤 짓을 했으며 이런 것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본 증인 중에 증인.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꼭 무슨 CCTV나 사람만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걸치고 있는, 이제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면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 메고 다니는 백팩 하나, 뭐 비닐 봉다리 하나, 모든 게 나를 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낡은 신발에게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말해야 되겠고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철학적인 사유, 생각이 쭉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떤가? 비스듬히 닳아버린 뒤축처럼 고르지 못해 부끄럽던 나의 날들도 그는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의 직업이 제가 수녀님이라고 했어요. 수녀님이 무슨 큰 그렇게 뭐 부끄럽게 그냥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많은 자아의식이 나는 부끄러운 것은 10개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1개다. 이렇게 하는 영혼과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하나인데, 예를 들면 그 반대로 하나인데 부끄러움은 이제 10개라고 했던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반대로 부끄러운 건 하나밖에 없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는 막 10개, 20개야. 이런 두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제자들은 저는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성찰하고 좀 더 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인간인 그 자체로서 완벽할 수 없으니까 부끄러움 양도 많듯이 신발도 이렇게 보면은 똑바로 고르게 닳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좀 더 닳고 한쪽은 좀 덜 닳고 이렇게 크게 뭐 티가 나진 않지만 비스듬하게 이렇게 달아버린 뒤축처럼 내 인생 자체도 내가 쓴 시간 자체도 내가 말한 행동도 행위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부끄럽게 내가 오늘 좀 더 이쁘게 말할 걸, 좀 더 좋은 행동 하나 할 걸, 이런 모든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언제나 편안하고 참을성 많던 한 켤레의 낡은 구두,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길들여져서 이제는 이런 경우에 오면은 어떤 좋은 새 신발보다 흔 것, 낡은 것이 어쩌면은 나한테는 가장 편안하고 나를 잘 지켜주고 참을성 많던 그 낡은 한 켤레의 구두.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더 신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도 낡아서요. 그래서 그 동시에서도 보면 신발은 그 젖은 발이 안타깝고, 왜냐하면 신발이 물을 막아줘야 되는데 새니까 발이 젖은 거예요. 또 젖은 발은 신발을 보면 안쓰럽다. 왜냐하면 내 발이 젖어서 신발 네가 내 발을 보호해주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안타깝게 안쓰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이제 선뜻 내다 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낡은 신발이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그런 모든 일에 함께 해준 정들었던 그 친구. 그래서 묵묵히 말없이 맨 밑바닥에서 정말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바쳐준 고마운 낡은 구두. 그러니까 낡은 거에서 오히려 정다움과 또 편안함과 그래서 낡은 구두까지도 배려와 연정과 또 어떤 연민, 애정 그리고 고통 이런 것을 나누는 시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낡은 것이 낡은 손수건, 낡은 공책, 뭐 낡은 나한테 길들여진 청바지 하나, 엄마의 낡은 치맛자락 같은 그런 것이 가장 편안하고 허름하고 또 다 받아줄 거와 같은 그런 편안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하나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 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제 이혜인 수녀님의 또 다른 작품으로 나를 키우는 말입니다. 말. 우리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또 나누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어를 사용한다. 물론 동물, 새 언어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제가 여기 주술성이라 그래서 입에서 뱉어내는 대로 나의 운명을 몰고 간다. 이런 말이 다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은 우리 잘 알죠. 컵에 물이 반 있으면 아이고 반밖에 없네.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 비관적으로 슬퍼지는 쪽으로 가는 그런 마음의 정서를 표현했다고 하면 아직도 반이나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고 좀 괜찮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언어죠. 그러니까 말은 내 가슴 속에 있는 정서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너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아주 효과가 크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개관 시인인 폴 발레리라는 시인이 작품에서 보면은 정말 그 해변의 묘지에서 내가 너무 비관적이고 죽고 싶어서 이제 그 묘지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이렇게 쓰러지는데 자기의 그 볼에 스치는 묘지니까 이렇게 그 작은 얇은 풀 그 한 포기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스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잔디의 촉감이 볼에 이렇게 스쳐지면서 순간적으로 뱉어낸 말, 그걸 발화라 그러죠. 어터런스라고. 그냥 가슴속에서 턱 뱉어낸 말이,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그러니까 바람과 이 잔디의 풀 한 폭의 느낌을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내가 느낌이 있고, 죽어서는 안 되겠고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뱉어내면서 그 죽음의 의지가 삶의 의지로 바뀌면서 그렇게 영롱한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이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나를 키워주는 좋은 것들이 참 많죠.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좋아하는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나를 내면적으로 끌어올려주고 나를 키워주는 좋은 말이, 자, 첫 번째,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의 맑은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행복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 말을 뱉어내는 순간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의 맑은 샘이 흐르는 것과 같다. 또 두 번째, 고맙다.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고맙다는 것이 큰 거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그만 종이 하나라도, 물 한 컵이라도, 또 내가 힘들고 들고 갈 때 좀 이렇게 거들어주는 거라든지, 요즘에는 그런 걸 잘 못 보겠지만 그전에는 막 책가방들 무겁게 우리 학생들이 들고 오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무릎에다 받아주고 했는데, 요새는 절대로 주지도 않고 잘 받아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행동 하나에도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로 고마운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오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주 순해지는 것과 같다. 더욱 순해지는 것과 같고, 또 누군가를 봤을 때 아름답다, 참 곱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상대방이 정말 아름답고 곱기도 하지만 내가 말하는 내 마음속의 정서가 상대방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면 나도 역시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마음 한편이, 한 자락이, 한 구석이 환해지는 것과 같다. 맑은 샘이 흐르는 것과 같고, 고마운 마음이 솟아올라서 순해지는 것과 같고, 순해지는 것, 착해지는 것, 맑은 샘, 상대방의 갈증을 풀어주는 맑은 샘물, 또 환하게 어둡고 침침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고 말하면 정말 나도 너도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환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말, 여기서 좋은 말이 뭡니까? 행복하다, 고맙다, 아름답다. 요즘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라고 쓰죠.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포지티브적인, 우리 그런 말 잘 쓰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불가능하지만 우리 올림픽 나간 선수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입의 움직임으로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 아름답다라고,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이런 좋은 말,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이요. 따뜻한 말, 서정적이고, 이런 말이 나를 내 가슴 속에서, 내가 좌절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이 나를 키워준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뱉어내면서 말하면서, 우리 왜 말이 얼마나 주술성,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입이 보살이다.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그 동서양의 모든 우리 어떤 인생의 지침서나 인생록이나 그런 형태의 글에서는 언어에 대한 그런 경계, 언어에 대한 조심성이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는 정말 매직 파워가 있다. 내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슴 속에서 다짐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쓰다 보면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하시는 일이 힘들고 또 때로는 좀 그런 좌절되는 일,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하다, 고맙다, 아름답다, 이런 좋은 말이 나의 정서를
키운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교시 강의 마치겠습니다.